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들이 결국 뭘까요? 뭐 적절하게 올바르게 이제 제시한다. 그래서 프랭클린 법에 의하게 되면 자 먼저 자 주주들보다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채권 매수자의 이익을 그죠?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도록 한다 돼 있다라는데 이제 이사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주주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죠? 본드 홀더한테 이익을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이 한마디로 프랭클린 코드죠? 103조 섹션 그죠? C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제 다투냐면 이제 본드 홀더의 그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집행이다. 행사였다. 좀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올바른 주장이고 뭐 이 사건의 사실에 기초한 건 아니지만 자 기본적으로 백기사가 부채의 가치를 보장하겠다 하라는 백기사의 어떤 청약에 대한 어떤 중요한 우리가 바이프로덕이죠. 한마디로 부산물은 한마디로 개인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그죠? 면책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본드 홀더부터 개인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이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 책임을 이제 면탈하는 거죠. 면제시키는 것이다. 이건 이사들의 책임도 중요하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법의 영역을 벗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사라는 어떤 직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전에 어떤 방어적인 조치를 채택으로부터 나오는 그죠? 그죠? 그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보호를 확인하면서 그런 입찰을 끝내면서 뭐 결국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이 자체가 이제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이사들 자체가 피고의 이사 자체가 신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니 한마디로 뭘까요? 자 주주들한테 있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이사는 뭘까요?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있죠. 주주들에 대한 책임. 특정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뭘까요? 자, 결국은 이런 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독자적인 협상, 백기사와 독자적인 협상 문제. 근본적으로 피고 이사의 자체가 이제 백기사를 그죠? 이런 적대적인 입찰에 그죠? 를 배제시킴으로써 그죠? have favored 그죠? 호의를 더 우선시했다 그죠? 더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불법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한마디로 허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사의 우선적인 의무라는 것은 회사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했을 때 여기서 뒤에 보게 되면 자, highest bidder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그죠? 입찰자에 대한 회사를 그죠? 회사를 옥션이죠. 입찰하도록 하는 거가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행위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서 볼 때, 상대, 서로 경쟁적인 입찰자가, 그죠? 비교적 유사한 청약을 할 경우, 회사의, 그죠? 결렬이라든지, 파산. 회사의 파산이나 회사의 결렬, 한마디로 이제, 결렬이죠. 쪼개지는 거니까.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의 힘이라는 게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높은 가격을, 그죠? 받을 수, 주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장의 힘이다. 따라서 우리가 백기사를 전적으로 협상 대상으로 놓은 이사의 결정 자체는 한마디로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보면 거스르게 하는, 자연스럽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뭘까요? 자연스럽게, 혹은 마켓 포스라는 것,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흘러서 가격을 입찰하게 되면 가장 높은, 그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뭐 회사 뭐 집이라 있다 그러면 집을 경매를 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뭘까요? 뭐 이제 100%에서 이제, 그죠? 뭐 80%, 60%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안 쓰더라도 여기서 80에서 우리가 80에 쓰는 사람도 있고 81에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105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입찰하게 되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경매를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사서, 그죠? 똑같죠. 한마디로 이 입찰이라는 건 뭘까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그죠? 당연하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러한 이 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한 가격의 힘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주주들의, 그죠?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뭘까요? 따져봐도 내가 이길 게 분명하다. 따라서 뭘까요? 콜 자체가 당연히 따져봐도 이길 게 분명하다라는, 한마디로 첫 번째 구성 요건이 충족됐다. 피고 입장에서 너무 장난친 거죠. 뭐 백기사도 동원하고, 그죠? 중간에서 좀 장난쳐서 결국은 이제 원고회사에서 결국은 신탁의무 위반으로 해서 이제 법원에 서로 제기한 케이스고 위법한 행위다. 해석법에 따라서. 또 이러한 그 인정션이 차지명령 자체가, 금지명령 자체가 발동이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흑기사, 백기사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까요? 그걸 이제 인정 안 하게 되면 불가피한 손해가, 우리 원고의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다. 그래서 원심 자체가 결국은 적절하게 판시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피고에 우리가 입찰한, 그죠? 원고 회사의 어떤 기회라는 것은 박탈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박탈될 수 있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저 뭘까요? 저 이런 1차적인 차지명령, 금지명령 자체가 발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원고회사의 기회라는 게 박탈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결론을 우리가 볼 때 한마디로 이사의 어떤 의무라는 것은 뭘까요? 주주들의 어떤 최고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런 금지명령, 차지명령의 이 발부라는 것은, 그죠? 당연히 피고에 대한 어떤 손해보다 월등하다. 이게 주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인정션 같은 경우는 결국 뭘까요? 에퀴티 쪽이죠. 에퀴티 로죠. 에퀴티. 형평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에퀴티죠. 에퀴티 코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커먼로의 이제 그죠? 법원인데 상당히 그 중요한 법원이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에퀴티 코트는 없지만 민사상 뭐 여러 가지 상대적인 혹은 그죠? 형평적인 뭐 이런
우리가 판결도 많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에퀴티 코트에 녹아있기 때문에 가죠. 이게 에퀴티 코트라는 거죠. 에퀴티 코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 활용하죠?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돈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경우죠. 가처분은 우리가 돈으로 할 수는 뭐 잘못하면 이 손해가 엄청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선생에 대한 우리가 개인적인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썼다 누가 현대에서 뭘까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개인적으로 망자에 대한 어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주 심각하고 또 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정주영이 뭐 많은 여성들하고 그죠? 뭐 이런 관계도 있었고 뭐 이런 자식도 많고 세울 수도 없다 뭐 이렇게 근거 없이 해버리면 뭘까요? 이게 출판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출판 가처분 자체도 결국은 에퀴티 코트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재판의 구조도 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판례를 잘 이제 이해하고 그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이사들의 어떤 조치, 그죠? 방어 조치라는 것은 정당화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부적절한 가격에서의 어떤 적대적인 인수를 방지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이 판매라든지 한마디로 회사가 이제 공중분해하는 거죠. 공중분해한 게 불가피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체감된 가격 자체가 당연히 현실화되고 또 그들의 의무도 변화가 있는 거고 따라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본드 홀더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정당성이 있지 않다. 더욱이 협상의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혹은 자산 판매에 제한을 유보한다든지 발행 개인은 그죠? 개인 책임에 대한 보호로부터 확약 후 그죠? 자산의 판매를 제한을 유보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 사회가 결국 어떻게 돼? 이사들이 한마디로 재무적인 돈의 어떤 복지를 한마디로 쉐어홀더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의 복지를 허락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들이 내린 그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 자체는 한마디로 여기서 더 이상 안전한 그죠? 하바가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자, 비즈니스 룰 자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사 이사의 특정한 회사의 이익을 혹은 자신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 할 수 없죠. 그냥 넓은 재량을 주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데 회사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이러한 재량권이 이탈했다든지 또 불법 주주 이익을 배신했다든지 뭐 이런 게 뭘까요? 법원이 이제 판단해서 자, 더 이상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 자체가 이러한 결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또 프리미어리 인정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길죠.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들 조금 쉬고 하시죠. 화장실도 가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자, 잘 쉬셨습니까? 이 날씨가 조금 온도가 높아졌는지 하여튼 조금 다들 노곤하시죠? 예, 조금만 참으시고 두 번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인가요? 그렇네요. 자, 여기서 보면 피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이 피고네요. 여성이 피고로 되어 있고 또 그 피고의 그 남편인 브라이언 사이퍼라는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논쟁을
싸움이겠죠. 말싸움 했는지, 하루 종일. 그래서 세이프라는 사람이 피고를 계속 이제 폭력을 행사했네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남편이 이제 총을 집어들고 피고한테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쏜 것 같아요. 쏘았는데 이제 뭐 다른 데 맞은 것 같죠. 다른 데. 실제로 이 사람이 뭐 그 부인을 실제로 권역을 맞춰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다른 데 날아갔어요. 총알이. 그러자 이제 남편이 이제 총을 내려놓고 또 부엌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자 피고가 그 총을 집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겨눠가지고 더 이상 나를 구타하지 못할 걸 하면서 라고 하자 뭐랬어요? 뭐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신을 이제 또 치려고 때리려고 뭘 집어들려고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피고가 남편을 이제 총으로 쏴서 이제 결국은 총상으로 이제 그죠? 죽은 그런 케이스네요. 뭐 간단한 케이스지만 하여튼 이런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이게 참 이게 그러네요. 뭐 결국은 이제 저도 이게 살면서 이게 좋은 직업이 가장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좋은 직업이 뭐가 가장 좋은 직업인가? 근데 변호사도 결국은 이건 뭐 특히 형사사건 또 민사사건도 이게 서로 그냥 앙숙들 또 폭력이나 뭐 살인사건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뭐 이게 양쪽 그죠? 원과 피고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 또 끼어들어서 사건에 뭐 이게 승소하든 뭐 패소하든 간에 이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게 되면 뭐 제가 여러분들 초치는 건 아니지만 의사들도 많이 아픈 사람만 치유하고 그죠? 뭐 수술하고 너무 좀 이게 살면서 참 이게 뭐가 좋은 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십시오. 뭐가 좋은 직업인지.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피고 입장에서 뭘까요? 자기 남편이 벌써 이제 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벌써 관계에서 그죠? 오래전부터. 하지만 뭘까요? 뭐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좋네요.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 풀리겠지. 그죠? 잘 풀리겠지. 라고 이제 한 희망을 갖고 있겠죠. 특히 뭐 여성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계속 맞더라도 그 사랑으로 그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이런 남편의 그 어떤 폭력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또 늘어나고 또 목을 졸르기도 하고 또 95년도에는 뭘까요? 차로 막 치려고 했고 남편이 이게 뭐 이렇게 교육이 없나 봐요. 피고가 결국 뭘까요? 그래도 경찰에 한번 신고도 하지 않았고 또 신고해봤자 또 경찰들도 남편도 결국은 사이드에 그죠? 남편과 같은 한 통속이다 라고 할 거 생각해서 또 뭐라냐면 경찰도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또 이제 결국 이제 구속돼서 석방될 경우에 그죠? 이건 이게 결국은 신고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살아간 어떤 정당방위 형태로 이제 이렇게 사건을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한마디로 부인이.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피고가 어떻게 주장했냐면 자신이 남편을 정당방위로 죽였다라고 이제 한 거죠. 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제 피고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전문가를 증언을 이제 특히 이제 battered women's 그죠? 신드롬 그죠?
결국 이제 매맞는 여성 신드롬이라고 이제 한마디로